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타운홀 미팅 진행을 맡은 저는 포항 MBC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취임 10주년을 맞아서 마련된 자리인데요.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려나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타운홀 미팅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모셔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취임 1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소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특히 오늘 또 우리 시민들 이렇게 함께한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듣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공간은 우리 포스텍 내에 대표적인 스타트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체인저 그라운드인데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 포항의 미래 희망이 그려지고 오늘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타운홀 미팅 시작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강덕 포항시장님에게 직접 지난 10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시장을 하면서 10년간에 해왔던 주요한 일들, 우리 도시의 변화, 또 우리 도시의 미래 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민선 6기 시장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도시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 방향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민선 6기에 잡고, 그 이후에 재선이 되면서 핵심 사업들의 성과를 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3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미래 100년의 포항에 반석을 놓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처음에 취임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아주 우려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은 2007년, 8년, 9년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전 세계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이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의 하나였던 포스코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또 그 전후 몇 년간의 성장을 비교해 보면은 아주 정체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철강산업 일변도의 경제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고 저는 특히나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철강산업에서 좀 더 다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에코프라라는 우리 2차전지 산업 중에서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2016년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서 우리 도시의 정주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시내 도심 또 외곽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산들 또 바닷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길숲을 비롯해서 둘레길과 또 크고 작은 도시 숲을 걸으면서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 포항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적인 면도 굉장히 도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성 있게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위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2017년도 이른바 11.15 포항 지진, 우리나라가 생기고 가장 많은 현실적인 피해를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에 엄청난 관세 25% 뭐 이런 식으로 마구 먹여서 우리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고, 또 코로나19가 2020년도부터 몇 년간 우리를 매우 괴롭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포스코가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로 이전을 하는, 소위 중심축이 서울로 옮겨가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흰남노라는 역대급 태풍, 몇백 년 빈도에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태풍은 우리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그 이후에 입혀서 지금도 아직까지 복구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위기는 2017년도 포항 1.15 지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 느낌은 큰일 났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지진 도시로 오명이 씌워지면은 투자나 또 인구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의지와 지혜로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50만 시민들이 모두 힘을 모으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이것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공 지진, 국책 사업에 따른 인공 지진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그런 자연 지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만든 포항의 변화들도 많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서 산업 구조의 개편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 그런 그 모델을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산업 역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R&D 기관이나 여러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최근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을 받으면서 바이오 산업도 역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도시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색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포항이 가진 도시는 훌륭한 자연 풍광, 정말 관광적인 자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영일만 앞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동해안에 이렇게 큰 폭우를 가진 도시는 우리 동해안 전체에 우리 포항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록 그 가운데에 소중한 부분을 포스코에 내어줬지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 하드웨어를 조금만 갖추면은 우리는 관광도시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또 그것을 우리의 새로운 산업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통도 많이 갖춰졌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과의 연결시키는 K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SRT도 비록 편수는 적지만은 개통이 되어서 앞으로 정편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시 울산, 경주, 포항 고속도로가 2016년도에 개통이 되고 영덕과 포항 간의 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10년 동안에 변화된 것을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가 과거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신산업이 발전되게 하려면은 결국은 대학이나 R&D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로 가지고 사업화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엄청난 R&D 기관을 확충을 하고 거기에 각종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초기에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을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R&D 기관과 대학에 투입하는 예산이 11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6배가 넘는 650억이 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은 3,5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 16조 5천억이 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출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2015년도 약 18년 후에 2013년도에 우리의 수출입니다. 한 3배 정도 전체 수출 규모가 증가를 하고 그중에 철강이 약 2배가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화학입니다. 거의 없다가 442억 불 정도의 수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업 다변화가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철강 산업을 훨씬 초과하는 그러한 산업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 총 생산입니다. 구미는 전자산업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과거에 훨씬 더 많은 GRDP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구미와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거의 따라잡고 우리가 수치가 GRDP는 통상 한 3년 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21년도에 비슷하게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여기에 나타나지 못한 현재 통계 또 앞으로의 추세는 훨씬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신기술과 관련된 그러한 패권 경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매우 취약합니다. 또 국내도 우리 고금리 또 고환율 이런 것 등 소위 삼고 현상 때문에 우리 골목 상권을 비롯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나가서 앞으로 미래 100년, 1000년의 지속 가능한 포항시를 우리는 꼭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철강 산업 이외에 우리 고부가 가치 신성장 산업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안착시키도록 해나가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산업과 수소 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석유 가스가 우리 영일만에 난다면은 우리는 에너지 도시로서의 또 위상을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포스텍 의대만 더 설립이 된다면은 주마 가편이 돼서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이 포항, 안동, 대구를 넘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AI 디지털 산업, 여러분 생각도 못한 푸드테크 산업도 우리의 큰 하나의 미래 기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여러 도시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도시의 하나로 오명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것을 전시 컨벤션 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은 우리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도시가 거꾸로 우리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뜻으로 소위 세계 녹색 성장 포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능가하는 그런 포럼을 우리 포항에서 만들어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 또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포항이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서울로의 이 강한 구심력을 떨치고 우리 포항이 지방 소멸을 극복한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로 우리가 위상을 굳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재를 우리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업과 정주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바다를 활용한 국제해양 관광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가 세워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 큰 포항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기업체 또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많은 제안을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2년의 기간을 오직 우리 시민만을 생각하고 우리 포항을 생각하면서 열정을 쏟아 우리 포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산업 구조의 다변화까지 이룩해낸 의미 있는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직접 10년 동안 포항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제는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이야기들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정책 이야기로 타운홀 미팅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한국은행 부국장을 지내셨고 현 포항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으로 계신 김진홍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동화 작가이면서 시인이시죠.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상조 작가로 활동을 하셨고 지역민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최미경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현장의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패널 대표로 김진홍님께서 모두 발언과 함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하자면은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뭐 정부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기업인도 있고 또 금융기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다들 열심히 살죠. 소상공인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낸 성과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GRDP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2015년 아까도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보다 연평균 성장률이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포항시의 연평균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이에 포항에만 있었던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고 또 전국적인 거긴 하지만 아까 코로나도 있었고 또 2년 전에는 또 흰남노 태풍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포항 지진이었단 말이죠.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아주 발빠른 자세로 시민들의 마음을 먼저 안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포항이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렸고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조 환경에 상당한 효과를 준 것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포항 이 지진이 났던 흥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구 지역의 인구가 약 24만 정도였고 남구가 27만 정도였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북구가 27만 정도 되고 남구가 한 24만 정도 인구가. 그럼 그만큼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북 지역에서 포항으로 많이 포항은 지진하고 상관없다 이런 거를 발빠르게 조치한 것이 아마 그 경제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소감을 잠깐 시장님의 소감 듣고 싶습니다. 까만 머리였는데 지금 하얀 머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예, 아유, 격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위기를 겪고 우리가 성장을 쭉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우리 시민들의 힘입니다. 제 소망은 지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대표적인 우리 산업도시인 포항, 그 다음에 울산 이런 도시들이 앞으로 많이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다변화가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처럼 2배, 3배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포항이 포항다운 역할을 하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시켜서 우리가 국가 경제를 이끌고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좀 위기가 있었지만 좀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시민들의 단합 덕분이었다. 또 미래를 향해서 함께 계속 나아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심 공동화 문제 그리고 인구 집중 지역 개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김조일 교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의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5년, 10년 뒤에 어떤 도시가 되어가는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의문스럽고 한편으로 축소 도시의 시대,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안함도 많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KTX 노선이 들어오면서 북쪽에 많은 시가지들이 지금 이미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좀 큼직한 도시 개발 사업들, 택지 개발 사업들이 여전히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전체 계획 인구를 다 합산을 해보니까 약 10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개발이 포항시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전 같으면 시가지가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기대를 했을 텐데 이게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제 많이 또 걱정도 되고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이 도심부에는 또 공동화가 심하거든요. 인구 유출도 심하고 뭐 상권의 공실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인구를 새로 유입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시내에서는 유입을 하려고 그러고 외곽은 또 확장하고 있고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되지 않느냐 모순되지 않느냐 과연 이런 모순을 포항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에 대처하고 시장님의 또 고민이 담긴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덧붙이자라고 그러면은 인구 감소의 시대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이 뭐랄까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보면 북쪽에서는 장량지구, 뭐 장성동, 양덕동에 해당하는 신시가지죠. 또 남쪽으로 오면 오천지구 그 두 곳이 인구도 제일 많고 연령대도 제일 젊은 편이고 경제 활동 인구도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성화되어야지 포항시의 인구가 제일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두 지구의 주민들 역시 좀 약간의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량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은데 뭐 상업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많이 또 쇠락이 되고 있고 오천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심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심 공동화, 외곽 시가지 개발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성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질문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 조선시장 했을 때 우리 이 시에 미분양된 주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거의 소진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생긴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는 산업들 이것이 목표대로 하면은 그 수요가 어느 정도 거의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다 목표로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산업단지가 1200만 평인데 포스코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철강산업단지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업이 새로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지를 한 1000만 평 정도를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 주택은 거의 소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이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새롭게 아파트나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원룸이나 뭐 이런 작은 주택을 원하는데 도심에는 또 워낙 낙후가 돼가지고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큰 덩치의 아파트를 사기에는 또 힘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층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층 초기 취업한 그런 그 근로자들이 이렇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제 빈집들도 시내에 많이 있거든요. 그 빈집들을 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정 기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기간 되면 돌려주는 거기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청년층하고 이런 초기 취업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해서 저는 도심에도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층,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야 또 거기에 사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재생을 시키거나 이렇게 변모를 시켜야 결국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량동과 우리 저 오천 같은 경우는 개발은 됐는데 또 급속하게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량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량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뭐 문화시설 이런 걸 많이 확충했습니다만은 그 뒤편에 한동대와 어우러진 부분에 같이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기업혁신파크라는 걸 지정이 됐거든요. 그 일대 지역을 제 지곡단지와 같이 뭐 이른바 제2의 지곡단지를 만들어서 R&D 또 고급 주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기업 본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게 하나의 앵커 시설이 돼서 더 큰 앵커 시설이 돼서 장량동 전체를 변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오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환경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와 기업들이 또 시민은 감시자가 돼서 함께 더 많이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들을 계속 지금 새롭게 자꾸 세워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을 하고 있고요. 앵커 시설이 이 형산강 이남에 별로 없거든요. 하나의 그 앵커 시설을 중심으로 뭔가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작년에가 착공식 한 우리 저 수영장 대규모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 다원 복합센터가 지금 그 오천과 제철동, 청림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년 사시사철
사람들이 모여오고 국제 경기, 기록 경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나갑니다. 또 한편으로 저쪽에 지금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을 점차적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대규모 개발을 해서 거기에 복합 테마 공원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천에 새로운 큰 앵커 시설이 돼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상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항상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심부의 빈집이나 공실 문제 제가 질문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도시 개발 관련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청년 관련 정책에도 시장님의 고민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방 소멸 문제가 또 새로운 의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을 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지방에서 한 달 살기가 다양한 지자체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포항시에서도 이렇게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새롭게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미경 작가님께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큰애도 곧 제대를 하고 둘째, 셋째도 이제 곧 20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정보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 도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중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들이 지역에서 수도권 못지않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청년들이 지방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항시가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 여러 가지 중에서 크게 나눠 본다면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 어디나 중요한 그 부분들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고 우선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 바이오 산업이나 기타 또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좀 기노업을 하면서 이렇게 육성해 나간다면은 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교육 부분도 국제학조나 이런 것들을 신설할 그런 계획에 있고 포스텍 의과대학이 함께 만들어진다면은 앞으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은 우리 포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취업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엔 김진옥님께서 이 미래 성장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아까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마이스 산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은 산업도 마이스라고 보거든요. 이게 마이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팅이라든지 인센티브 투어 관광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익스비션, 이렇게 전시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청년들이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다만 이제 포항에는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아마 국제 컨벤션 기념으로 무슨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그린 포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획사라 그럴까 그런 전문 인력이 포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타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그 기획사를 가져와서 아마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국부 유출하는 것처럼 시의 부가 유출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미팅이나 행사나 전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마이스 산업 컨벤션 센터가 오픈하기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지역 청년들 중에 내가 그 마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미리 좀 전문가로 될 때까지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포항에 10년 동안 이렇게 시정을 펼치면서 제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시 컨벤센터 건립이거든요. 이 바다하고 연결되고 제일 가깝고 이렇게 된 데가 컨벤센터가 없거든요. 또 도심에 있고 상당히 차별적인 경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행사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거의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전문 인력 또 업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다른 기관들하고 그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쪽에 정착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두 번 생기면은 외부에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1년 365일 계속 하려고 하면 여기에 정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가 연중 계속 붐빌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청의 일자리, 여성의 일자리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런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그렇게 인력도 양성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산업보다도 문화가 선진국의 척도인 시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역시 철강도시를 넘어서는 문화도시로 이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항이 문화도시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해지는데 최미경 작가님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2017년 포항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3년이 채 되질 않아서 저희 포항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2021년 성과평가에서 포항이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포항의 문화의 격은 이 포항문화재단의 출범 전과 후로 정말 달라졌다고 감히 말씀드려보는데요. 올해가 문화도시 포항 5년 차이거든요. 다시 말해 내년도부터는 문화도시 지원 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예산으로 포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구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누군가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예술이고 무슨 문화냐고 얘기하겠지만 요즘 왜 미술, 음악, 영화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이 부각되면서 예술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또 자신이 태어난 도시에서 예술과 문화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첨단 산업과 문화가 함께 갖춰진 도시 포항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경북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만료가 돼서 문화예술인들이 좀 지원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부 부처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후속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이 빛이 나려고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더 많아야 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그것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걸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창작 공간 확보하는 데 지원 또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끊기지 않게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또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 스포츠나 또 우리 시내의 여러 가지 물길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고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우리 박물관이나 또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특이하게 다른 도시보다도 이렇게 차별성 있게 뭐 공립 또는 사립으로 많이 생기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가 되고 관광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된 정책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외에도 반드시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철강산업 이외에 미래 먹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경제, 또 바이오 헬스 산업 등 이 신산업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김진홍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있으시다고요? 이제
공교롭게 포항이 잘 치고 나가는 산업, 철강도 그렇고 이 2차 전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포항의 약점은 소재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강도 소재만 있었기 때문에 중간재나 최종재 이런 게 없고 바이오도 만일 약을 개발한다면 생산에서 제약, 병원까지 이어지는 그 각 산업별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 부분에서 지금 철강이 뭐 죽어가는 산업이 아니고 철강이 소재만 우리가 잡고 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거기 중간재, 최종재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지만 소비재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면 그 포스코의 그 아주 좋은 철강 금속 소재를 이용한 주방기구, 프라이팬, 뭐 주방칼, 뭐 이런 그 소비재들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시장 조사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일자리들은 전부 다 여성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를 굳이 없는 걸 어거지로 기업 보고 만들어라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갖고 있는 소재와 관련된 산업들에서 중간재와 최종재까지 하는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도 그런 업체들을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그 자체 산업별 내에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앞으로의 비전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중간재를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거든요. 또 그걸 가지고 울산에서 최종 소비재인 완성품인 차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현재 지금 도시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할 분담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자동차 공장이나 부품 공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 부분이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 소재 생산의 전주기 생태계를 거의 다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게 몇 개만 더 앞으로 플러스 되면은 우리를 따라올 도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지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중간재와 그다음에 완성품도 만드는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소재를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경쟁력을 우선 높여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것도 바이오 관련된 연구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집중해내면은 그 부분은 다른 산업보다도 완성품으로 쉽게 최종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의 하나거든요. 푸드테크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요거는 어느 산업은 기본 소재에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요거 어느 소재는 완성품에까지 집중력을 좀 쉽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쉽게 갖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성수 효과가 있는 그러한 그 산업들을 만들어냈을 때 일자리도 더 많이 나타나고 또 부가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발전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산업도 산업이지만 이 기후변화 역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의 특성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기습폭우가 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일 교수님, 포항의 재난방재 시스템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재난을 어떻게 보면 각종 유형을 다 한 번씩 겪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뭐 피해가 있었고 또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만큼 또 그만큼 우리가 그걸 자산으로 그 경험으로 자산으로 삼아서 최고의 방제 도시랄까요? 재난 방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 기준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른바 스마트 재난 방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잘 시에서 구축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진을 겪어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하게 지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체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건축에 반영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진도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스마트 장치를 중간중간에 달아서 함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갖추고 있고요. 또 태풍과 폭우를 겪으면서 이거 지금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기후나 이런 부분을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넓게 보고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좁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특히나 9월 이후에 우리 쪽에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많은 폭우를 동반하고 해서 우리 쪽에 각종 감지 시설,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체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 내에 해안가나 강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차수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큰 대로나 또 이렇게 강물을 옆으로 뺄 수 있는 대배수 터널이라든지 또 저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심한 강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또 펌프장도 과거에 뭐 20년, 3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50년, 100년 빈도로 이렇게 더 높여서 좀 더 재정을 투입해서 새로운 더 많은 그런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국책 사업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하든 우리 산업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도시 계획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패널분들과 함께 신산업부터 문화, 그리고 기후변화, 안전재난 시스템까지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타운홀 미팅의 취지가 시민분들과 함께 직접 소통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우리 시장님께 시민들이 궁금한 점들 질문으로 미리 받아봤는데요. 살펴보니까 기후변화, 환경 문제, 또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정착, 또 포항시의 산업 다변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만 뽑아봤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넘겨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권희숙 님이 주신 질문 골라봤습니다. 권희숙 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포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철강공단처럼 공단이 많고 녹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길 숲이라던가 도시 곳곳에 작은 공원들이 생겨나면서 삶의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은 전통적으로 철강공단, 철강산업 이런 이야기로 환경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2차 전지 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 문제도 자꾸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과 환경의 조화, 포항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환경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환경 부분은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환경이 정부가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양호하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시민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애로도 호소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뭐 측정기나 이런 것들도 정부 기준보다 더 촘촘히 놓고
또 어떤 배출물이 있으면 그 기준도 더 낮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공단과 이 주거지역 사이에 차폐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크고 작은 하여튼 숲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좀 중화를 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 기대하는 만큼 또 원하는 만큼 속도가 안 돼서 늘 저도 좀 송구스럽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해당 기업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제철 산업을 제외하고 그냥 철강 산업은 그렇게 많은 전기가 쓰이지도 않고 또 폐수가 발생치도 않고 대기 오염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본적인 그런 철강 산업은.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가 원래 개발할 때보다도 산업이 워낙 이제 급변하게 변하니까 바뀔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벨리 산업단지 같으면은 원래 만들 때는 그게 철강 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블루벨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산업의 경쟁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우리가 산업단지 용지를 바꿔서 이렇게 2차 전지 부분을 만드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일부 지역에서 2차 전지 관련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공공폐수 처리장을 만들 겁니다. 공공폐수 처리장을 만들고 좀 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결국은 적은 에너지가 들면서도 무방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류하지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 전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민 질문은 최근에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 센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도준님 어디 계실까요? 네, 저는 그 북구 흥읍에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도준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면 그 컨벤션 준공식이 개최됩니다. 또한 최근에 그 관광산업과를 컨벤션 추진 본부로 승격시키면서 시장님께서 컨벤션에 중점으로 밀고 계셔가지고 관광에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경상북도 제1의 도시이자 그리고 포스텍, 한동대, 포스코와 같은 다양한 이 세미나 그리고 컨퍼런스들이 시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컨벤션 센터가 설립된다는 게 참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급 호텔이나 뭐 외국인을 위한 영문화 병기라든지 다양한 그 마이스나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서 병행책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병행책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우선 컨벤션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그런 특급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것이 생겨나야 제대로 된 전시 컨벤션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급 호텔을 만드는데 또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 인력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지금 우리 하시는 컨벤션에 필요한 그 전문 인력들, 또 전문 행사하는 기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결국은 또 그런 전문 인력들이 국내 전체에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그 양성 기관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게 정착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관광업체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은 충분히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또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여기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막 큰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컨벤션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연중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서비스 인력 이렇게 제대로 육성이 돼서
우리가 제조 산업, 서비스 산업 이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갈 겁니다. 네, 이분은 가장 최근 뉴스를 바탕으로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포항 영해만 앞바다 석유 시추에 관한 내용입니다. 손순영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시민 손순영입니다. 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에서 소개한 저희 동해안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가 오늘 12월에 시행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동해 석유 가스전 시추에 대한 지역 발전의 기대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2017년 촉발 지진 트라우마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개발 지진 위험성을 없는지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석유공사 사장을 초청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석유가 얼마만큼 나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석유를 시추하고 채굴할 때 우리 시민들이 2017년도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지열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다가 지진을 일으킨처럼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로 시추, 시굴, 채굴 전후에 충분히 그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인공지진이라는 것을 밝혀낸 우리 고려대의 이진한 교수님이나 부산의 김강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부가 정밀조사단으로 그때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석유가 가스가 생산될 경우에 그 후속 산업은 전후방 산업은 반드시 포항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다 그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지역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과 관련된 경우에 우리 영일만항이나 또 우리 양포항처럼 이거 많거든요. 이 항만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석유 가스 산업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추 채굴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것을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질문은 안효주님께서 주셨는데요. 관광과 또 포항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효주님께 직접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효주입니다. 포항이라고 하면 철강이나 포스코 또는 해수욕장, 과메기 이런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다양한 볼거리나 여행거리가 생기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직접 조금 체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광은 제3의 산업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포항을 찾아주는 외부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포항을 찾아주는 외부 관광객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한 7, 8, 9년 전에 통계와 지금 통계를 비교해 보면은 한 2015년도 같은 경우에 280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연말의 경우에 한 750만이 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 2배 이상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충분히 지금 늘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성공이 되고 그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호텔 건립, 리조트 건립과 함께 굉장히 급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도시를 잘 가꾸어서 우리 시내에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
일상이 행복할 때 관광객들은 저는 저절로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에 하천이 전부 복원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가 새롭게 여러 가지로 재생이 된다면은 관련된 문화예술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새롭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곳곳에 크고 작은 도시 숲이나 맨발 거리, 숲길 이런 것들이 쭉 전반적으로 돼 있으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행복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사를 온다든지 한 달 살기를 온다든지 6개월 살기를 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하드웨어 쪽과 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시장님의 지난 성과와 함께 남은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수렴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벌써 다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의 소감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홍님.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시장님 뵙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의 관심사를 하는 이 타운홀 미팅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포항 MBC가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뭐 10년 만에 한 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매년 한 번 정도씩은 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타운홀 미팅 갖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미경 작가님 오늘 소감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잠깐 그 카메라가 꺼졌을 때 그 시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질문한 거에 답변은 잘 됐느냐라고. 도시를 만드는 건 이런 작은 관심과 애정과 애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께서 그런 애살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향후 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조혜 교수님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예,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니까 시장님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그런 생각들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었고요. 또 뒤에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 시민으로 또 함께 포항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강덕 포항시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과 함께 우리 시민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귀담아 들을 내용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시정을 펼치면서 부족한 부분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좀 더 살아가는 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더 제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은 분명히 정말 멋진 도시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50만 시민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생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갑진년 포항시의 사자성어가 약진대방이라고 합니다. 큰 마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래가치 확장, 민생활용 제고, 도시품격 향상이라는 포항시의 3대 시정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포항시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고요. 또 50만의 위대한 우리 포항 시민분들께서도 약진대망의 마음으로 단합된 힘을 가지고 포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항 MBC 특집으로 마련된 타운홀 미팅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